제1세션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익 제1세션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익 플랫폼 주제를 가지고 제1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사회를 맡고 있는 한국지방자치학회 회장 박기과입니다. 오늘 먼저 이 자리에 발제와 토론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발제는 이번 세션에서 세 분이 발제를 하시고요. 이 토론은 5분이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발제자를 먼저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 패널인 이 토론자 분들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발표에 임하시는 우리 민영서 스파크 대표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발제의 두 번째 구영희 육군 청년 장병 창업자를 위한 육군인의 노력인데 우리 구명희 누구시죠? 구명희. 구영. 예.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구명희 처장님이 발제를 두 번째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발제의 세 번째 우리 학회 후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하렉스 인포텍 회장님, 박경영 회장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자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이쪽 분야에 상당히 연구를 많이 하시고 상당히 많은 지원을 해주고 계시는데요. 우선 5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박동철 전 육군 인사사령관님 오셨습니다. 예. 자, 김찬호 우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연구위원장을 맡으신 금강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이경전 경희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그다음에 윤영곤 글로벌 경영연구원에서 오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경기도 의회 의원이신 유광혁 의원님은 지금 조금 시간이 좀 늦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시면은 또 인사를 제가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조금 경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발제자는 우리 세 분인데 약 15분 정도를 드리겠습니다. 약 15분 정도, 한 분씩 15분 정도 이렇게 발제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토론자들은 패널들은 한 5분에서 6분 정도 이렇게 할애를 하시면은 그 끝난 다음에 자유스럽게 그 코멘트에 대한 발제자님들의 이 답을 하시고 그다음에 시간이 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남은데 그때 여기 플로어에 계시는 선생님들의 고견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발제의 첫 번째 우리 민영서 스파크 대표님께서 발제를 해주시죠. 10만 밀러 프리너 양성과 콜렉티브 임팩트가 해법이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 그 사단법인 스파크는 사회혁신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입니다. 사회혁신이라는 게 풀리지 않는 사회 문제를 어떻게 혁신적으로 풀어가는가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포럼, 교육, 컨설팅 이런 사업들을 하다가 사실은 2015년도에 제가 군대 경험과 또 이스라엘 창업국가라는 것도 보고 징병제, 모병제 논란도 저희가 세미나도 하면서 사실은 군에 있는 그 인력들이 미래 진로를 갖다가 앞으로 21세기 생존 역량을 어떻게 기를 건가 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면서 이 문제 한번 도전해보자 해서 이제 시작한 게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 또 이제 육해 공군 해병대 경진대로 늘어나고 이렇게 이제 확산돼 갔고요. 오늘 또 이 자리에서 그로부터 한 6년 정도가 지나가지고 발표를 하게 돼가지고 저로서는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하고 밀리프레너라는 게 뭐냐하면은 밀리터리 엉터프레너입니다. 기업가입니다. 예. 그래서 기업가라는 거는 뭐 잘 아시는 대로
취업하는 사람, 그다음 기업하는 사람, 군인들이든 공무원이든 모두에게 필요한 그런 역량을 가진 그런 창업가적 기질을 가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요. 컬렉티브 임팩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목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왜 기업가 정신인가 창업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다면은 이미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직업이 소멸하고 직업이 이제 종말의 시대를 구하고 있고 직업 커리어를 설계한다는 것은 굉장히 무의미한 일이 되어 있다고 모든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군사용으로 시작한 군사적 환경을 뜻하는 이 북화라는 게 변동 가능성이 높고 불확실하고 복잡성도 높고 모호한 이런 시대가 이제는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문화를 지배하는 키워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의사결정을 해야 되고 뭔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우리는 뭘 해야 될 건가? 사실은 거기에 대한 해답은 기업가 정신, 창업가 정신이 해답이라고 모든 이제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런데 우리 사회는 좋은 학교를 나오고 좋은 직장을 가면은 이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 거라는 미신 아닌 미신에 사로잡혀 있고 그다음에 집단 체면에 걸려 있는 상태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과장돼서 얘기를 한다면은. 근데 사실은 이제 이러한 삶은 이미 붕괴된 지가 오래인데 여전히 우리가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또 군 장병들의 한 80.3%는 국방부 조사와 그 일자리 기획위원회 조사에 의하면은 진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매우 심각하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을 내놓고 있는가? 사실은 없죠. 저희가 현장에서 많이 만나본 군인들은 특별한 게 대안이 없습니다. 기업은 현실은 어떠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일반 스펙 그다음에 명문대를 나오고 토익 토플을 원했는데 지금은 창업 스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왜냐하면 기업에서는 이윤을 추구를 하고 신사업을 추진하고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기존에 그런 스펙들이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창업 공모전을 나가봤느냐, 창업한 경험이 있느냐, 창업 교육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써보니까 훨씬 이 사람들이 일을 잘한다는 것이 입증된 거거든요. 그래서 창업 스펙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리조나 대학교 조사에 의하면은 기업가 정신 교육을 받은 사람들 13년간 추적 조사를 했더니 창업률이 3배가 높고 연수입이 27%, 자산이 62%, 취업률이 2배가 높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국가 사회적으로도 벤처 기업의 경제 성장과 고용 효과는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비해서 벤처 기업은 7.9%의 고용 효과를 가져오는데 작년에 저희가 0.9%의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대기업의 매출은 마이너스 한 7.2%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가 가야 될 스타트업 벤처 쪽에 희망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이나 영국만 보더라도 벤처 기업의 4% 6%가 일자리의 60% 5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군 장병들의 그러면 기업가정 창업 역량을 어떻게 기를 것인가? 휴대폰은 2019년도 다 지급돼 있고 개인 생활은 다 보장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해야 될 거는 인적 자원 개발 역량 관점에서 어떤 복무를 어떻게 효율화하고 또 사회에서 유용한 핵심 역량을 기를 건가 하는 게 초점이 되고 저는 결론적으로 이 컬렉티브 임팩트가 해법이다. 산재한 자원들을 이렇게 결합해 가지고 우리가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데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장에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군 병력 수는 우리가 55.5만 명입니다. 용사만 하더라도 35.6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시면은 군에서 사용하는 창업 관련 지원 예산은 1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올해에 저희가 정부나 지자체주 창업 사업 예산만 하더라도 1조 5,179억이거든요. 이거는 여기에는 펀드라든지 모태펀드에서 하는 것들은 기금들은 다 제외되어 있는 수치입니다. 그 외에 민간에서 하는 그때 3억 정도, 강원도에서 하는 3, 4억 정도의 비용들이 제가 알기로는 큰 비용이고 그 외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1년도에 국방 예산도 52.8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천문학적 숫자인데 저희가 군 장병들을 위해 가지고 쓰는 창업 예산은 이게 대세로 메가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굉장히 미미한 숫자라는 걸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이론적인 건 학술적인 게 아니라 현장에서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하고 대의를 하면서 느꼈던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시는 바와 같이 현재 군 내에서의 창업 관련 리그는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창업 경진대가 있고 그 위에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가 있고 요게 끝나고 나면은 K 스타트업이라고 범부처 대회가 있습니다. 올해는 한 10개 부처 정도가 같이 참여하고 민간 리그가 같이 하고 있는 요 대회입니다. 현재 있는 그 현황들은 이렇게 쭉 보시면은 저희가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저희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계속 주창해 왔고 현재도 작년도에도 저희가 8군단, 27사단, 이포병리단에서 창업경진대를 하도록 이렇게 권장해 드렸고 실시를 했고요. 올해도 아래에 보는 것처럼 8군단은 마쳤고 나머지 좀 확대할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작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이 찾아가는 군 창업 동아리 멘토링 사업입니다. 대대로 가가지고 교육도 하고 창업을 희망하는 장병들에게 동아리를 만들면 2명 이상을 하게 되면은 멘토링을 저희가 해준다는 이런 겁니다. 전문적 멘토가 이런 이제 프로그램들이 시작돼 갖고 정군 장병을 대상으로 작년에 처음 시범을 했고 올해 이제 두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아래 보시는 대로 교육은 49회, 멘토링은 1,717을 했고 팀 수는 544팀이 참여를 했고요. 참여 인원으로는 한 7,000명이 채 안 되는 정도의 숫자가 참여를 했습니다. 이 관로안은 저희가 수행했던 것들을 했기 때문에 가장 이 현장에 대해서 이해도는 저희가 높다고 자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 저희가 지원한 사업이 이제 K 스타트업에 진출하면 한 25팀 정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이분들이 역량 강화하기 위해서 오프라인으로 온라인으로 멘토링하는 사업들을 쭉 해왔고요. 그 다음에 새로운 시도로서 찾아오는 창업 멘토링 휴가나 외출을 이용해 가지고 저희가 장을 만들어 놓고 멘토들이 대기하고 있고 여기 오는 것들을 해봤더니 코로나 전에 20명, 40명, 60명으로 이렇게 확대되고 자기네들의 귀중한 시간을 군산이라든지 대구에서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보면서 장병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뭔가 돌파구가 필요하구나 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현재는 코로나 좀 중단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희들이 좀 현장에서 나름대로 어떤 성과라고 한다면은 성과 혹은 이제 국방부나 각군본부에서 노력하는 결과 군대가 이 기업가 정신과 창업 교육에 대한 인식 자체가 프레임 자체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하는 것을 좀 느낄 수 있었고요. 과거에는 군에 오면은 헌신하고 희생하고 단절의 시간이었다면 이제 좀 뭔가 군인들에게도 역량 배양을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창업 교육의 좀 가능성을 확인한 정도의 어떤 시간이었고요. 이제 군대라는 게 군사 안보라는 어떤 제한적 역할에서 민주 시민으로서 또 국가 사회 인재를 양성하는 기관은 교육기관이 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휘부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앞서가고 있다는 것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였고요. 그럼 군인들이 이렇게 창업을 하면은 실제로 이게 성과가 있느냐 이렇게 봤을 때 저희들이 군인이 하면은 남다르더라고요. 온갖 인재들의 보고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2019년도에는 군인들 리그가 아니라 최종 K 스타트업에 나가가지고 10팀 중에서 6팀이 군인들이 다 석권했습니다. 1등, 2등도 하고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조금 부진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팀 중에 2팀이 입상을 했고요. 올해는 더 많은 팀들이 나올 그런 예정으로 있습니다. 실전 창업에 성공한 팀들도 꽤 많았습니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알려졌지만 스타스테크라든지 불가사리 추출물을 활용해 가지고 친환경 제설제를 만드는 스타스테크라든지 또 여러분 TV에서 많이 광고를 하고 있는 링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군에서 나온 제품들이고요. 실렉트스타나 또 TAB라는 것들은 이 A&A 데이터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인데 투자 유치도 많이 받고 있고 계속 발전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창업 교육과 멘토링을 또 대회를 확산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장에서 저희들이 제가 배우는 레슨과 또 이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건가 이런 것들을 쭉 봤더니 첫 번째는 아까 김한재 고문님께도 얘기하셨지만은 창업하고 창업 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이 굉장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고 군인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자금에 대해서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잘못하면 폐가망신한다, 신용불량자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정부 지원으로 해서 창업 생태가 굉장히 잘 구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의 창업은 저희가 권장하지도 않고 해서도 저희는 안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야지 공부를 할 수 있고 창업을 도전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이템, 마케팅, 기술 모든 것들이 있으니 부족하니까 저희가 창업에 대한 공부를 하고 멘토링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창업과 또 창업 교육은 다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에 있는 창업 포비아라는 걸 굉장히 좀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장병 인적 자원 개발에 대한 것들을 좀 복무 생애 주기별로 좀 관리를 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됐고요. 군에서 이 창업이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는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저는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는 역시 뭐라고 하더라도 지휘관과 간부들이 인식이 바뀌어야지 이게 확산된다는 걸 좀 느낄 수 있었고요. 두 번째는 아무리 이게 몸에 좋지만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은 병사들이 참 긴 세월을 끌고 가기는 어렵겠다. 창업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열정만으로 가기는 어렵다. 그게 동기부여가 뭐냐? 사단, 예단, 경진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저희가 해보니까 군 특성을 좀 이해하는 전문 멘토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수요자 중심으로 맞춤형을 해주고 취업에 좀 더 관심 있는 친구들은 취업과 창업에 어떻게 이분법적으로 접근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지막으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이 컬렉티브 임팩트라는 게 사실은 최근에 사회 문제가 1, 2차 방정식을 넘어서 3, 4, 5차 방정식으로 바뀌다 보니까 혼자서는 이제 해결할 수 없다. 각 섹터별로 협력을 해야 된다. 하는 것들이 이제 방식으로 미국에서 나온 방식인데요. 그냥 사례를 갖고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그 켄터키주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시내티하고 여기 지역의 교육기 수준이 굉장히 낮아가지고 이 교육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NGO, 정부, 대학에 같이 파트너십을 형성해갖고 문제를 봤더니 굉장히 많은 돈을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스템이 푸어하니까 그냥 똑같은 사업들을 비슷하게 중복으로 하고 효과가 안 났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방법들이 이 성공의 이 5요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인데요. 공통의 아젠다를 비전을 같이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성과를 측정할 것인지를 매지먼트를 할 것인지를 정하고 그다음에 서로 활동을 하는 것들을 지원하는 촉진 활동과 그다음에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갖고 하는데 이 마지막 다섯 번째가 중추 기관의 수이나 백본 오가니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백본 오가니제이션이 중립성과 전문성을 같이 보유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백본 오가니제이션에 대한 시사점이 우리 청년창업플랫폼위원회에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지금 확산돼 가지고 2006년에 시작된 게 미국의 한 70여 개 독립단체의 네트워크로 형성돼 가지고 굉장히 많은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이 사업을 그런 본격화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저희는 먼저 창업 예산을 늘리고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군 복무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적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우경 박사가 21세기형 리더의 산실 군이라는 책 속에 굉장히 제가 생각했던 것과 흡사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 부분을 가져와서 일부 좀 변형을 했는데요. 이 군 복무 개념에 대한 것들은 이제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되고 양성을 하고 관리를 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는 거 하나고요. 병사들의 역할을 이제까지는 따라가는 팔로우 역할이었다 그러면은 자기 생각을 가지고 생각하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리더를 만드는 걸 우리가 목표로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범국가적 지원 추진 체계라는 게 굉장히 컨센서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군에서 하는 일이 우리가 리더로서 창업가 기질하고 실습으로서 같이 좀 매칭되는 이런 연계 작업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저는 이 10만 명의 밀리 프로너 양성을 통한 창업국가, 일자리 국가라는 이런 비전을 하려고 하면은 제가 보니까 대대가 한 4,000개 정도 되더라고요. 육군이 한 2,000개 되고 나머지 군에서 한 2,000개 정도 되는데 대대별로 한 25명 정도라고 봅니다. 8개에서 한 10개 팀 정도를 만들 수 있다면은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27사단 7구연대 1대대 같은 경우는 해보니까 한 대대에서 한 20팀 정도까지 만들어서 자발적으로 하는 걸 보면서 조금 더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요 비전도를 저희가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결국은 이게 10만 밀리 프레너 양성을 통한 창업국가 일자리 구건설을 하기 위해 갖고는 생산적 군 복무 체계라는 걸 만들게 되고, 이것은 사회에서 필요한 역량이 필요하다, 군에서만 필요한 역량은 단절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학습하는 병력 구축하는 문화와 창업하는 병력 환경 구축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되고, 그걸 뒷받침하는 것은 군 교육 훈련에 있어 갖고도 전략적 사고와 창의적 발상에 있어서 용사들도 동참시켜서 같이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추진 전략으로서는 파트너십이 뭐 지금 컬렉티브 인프포 방식으로 하는 협업 시스템이 굉장히 필수적이라고 보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외부에서 들어갔을 경우에는 저희가 고무줄처럼 당겼다가 나왔을 때는 그냥 원위치로 돌아가더라고요. 저희들의 군에서 외부 멘토들이나 다 빠져나왔을 때는 거의 또 작동이 되지 않아서 장병 주도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창업 동아리를 만들 건가에 대한 것들을 저희 목표를 둬야지 저희가 들어가니까 예산 가지고 퍼부으니까 이게 뭐 5만 명을 했다 10만 명 하는 거는 의미가 좀 반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대대 단위의 창업 멘토 양성하는 것을 저희는 부사관 중심으로 자발적인 창업 멘토를 만든다면은 이분들의 미래 진로에도 도움이 되고 또 부대 환경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뭐 그 외에 지원으로는 앱이라든지 웹 기반의 컨텐츠라든지 뭐 예산 확보가 필수적일 거라고 보고요. 마지막은 이런 국방부나 각군본부나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했고 오늘 또 대학이나 이 학회 같은 데가 연구조사나 또 공로나 또 이런 이제 커넥터 역할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광역시도에서 사실은 저는 이게 그냥 일방적으로 군을 돕는 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지역 문제 해결이 요즘 보면은 인구 소멸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특히 청년들의 유출 문제에 대해서 모든 지자체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 주둔 부대나 장병들하고 어떻게 이 인력들을 지역에 품을 것인가에 대한 접근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이제 군 창업 기관들은 군 장병 맞춤형 컨텐츠나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고 간부나 창업 멘토 양성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업 역시 저희는 이제는 요즘 뭐 ESG 경영도 얘기하고 CSV도 얘기하는데 이런 창업 스펙을 우대하는 분위기가 더 확대된다 그러면 군에 있는 장병들이 자발적으로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청년 장병들의 창의성을 기업이 또 신규 사업에 활용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제가 하나만 딱 고르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백본 오가니제이션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것을 오늘 발족하는 청년 창업 플랫폼 위원회가 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려고 하면 또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이게 주된 관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민연서 스파크 대표님께서 아주 소중한 그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잠시 그 발제를 이 화면상에서 예. 발제를 하신 분은 이제 이쪽으로 가시고요. 발제를 다음 하실 분은 이제 이쪽으로 오시는. 이 아마 유튜브 방송 그가 이제 실시간 중계가 되기 때문에 이 화면을 보고 이 발제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자리를 옮기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연서 스파크 대표님께서 발제의 아마 요지는 아주 우리가 군에서 이제 군대가 그 동안에 장병들이 뭔가 와가지고 군 복무 동안에 헌신하고 또는 어떤 희생하고 또는 이 단절된 그런 그 복무를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을 이제 탈피해서 어떻게 하면 이제 창업을 통해서 기회를 갖고 역량을 이제 배양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국가나 이 시민, 사회로서 어떤 민주 시민 더 나아가서 자기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인으로서의 어떤 그런 기회를 갖는 것이 좋다. 그리고 앞으로 이 컬렉트 임팩트의 그 핵심적인 요소, 저도 지금 여기서 많은 것을 배우는데 상당히 그 어떤 끊임없는 서로 간의 어떤 의사소통을 통해 가지고 멘토링과 멘토에 유지면서 창업을 이루는 그런 일자리를 사회에 나가서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측면. 그다음에 마지막 부분의 맥본 오가니제이션 부분은 아마도 상당히 그 네트워크 체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청년 이 창업을 위해서는 육군이라든지 또는 군 본부, 각 군의 그 본부라든지 또는 지자체 또는 국회 뭐 할 것 없이 서로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해야지 이것이 성공적이지 않겠느냐, 이런 좋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 발제는 우리 구용희 우리 육군에 있는 전역 장병 지원처장님이십니다. 아마도 참
이 장병들의 창업을 지원하는 핵심적인 그런 처장님이신 것 같은데 우리 구영희 처장님께서 청년 장병 창업 지원을 위한 육군의 노력이라는 그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육군 전역 장병 전시장 구용입니다. 지금 앞에서 그 스파크 민영수 대표님 여러 가지로 좀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고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중복되는 부분도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감안하셔서 이거 들으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청년 장병의 창업 지원을 위한 그동안 육군이 어떻게 해왔느냐 하는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군대가 뭐 창업을 한다. 그러면 새로 오신 분들도 있고 또 일부는 그동안 알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군대는 통상 가서 때우고 오는 곳이고 뭐 하라면 해. 이러고 전역한 분들도 많고 또 그렇게 생각을 해온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군대가 때우고 시간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생산적으로 복무할 수 있는 곳을 만들자. 이 최초의 그런 안을 내시고 생각을 하신 분이 이 앞에 계신 김용호 총장님이십니다. 그동안 이제 우리 육군이 몇십 년을 흘러오면서 그런 부분에까지 생각을 못했었는데 총장님 하시면서 그런 아이디어와 생각을 그 패러다임을 바꾸셔서 해오셨습니다.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늘 여기 와가지고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이 창업에 대한 생각과 이런 걸 가지셨다 이런 생각을 하셔서 먼저 한번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셨는지 한번 잠깐 모셔서 말씀을 들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차지윤 학생 한번 말씀해 줄 수 있어요? 네, 일어나서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왜 나와서 창업 군대 제대하고 보니까 왜 창업을 생각하게 됐는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우선 첫 번째는 돈 때문이었습니다. 돈. 좋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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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평범하게 살면은 많은 부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없겠다 생각을 했고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고 그 부를 많이 누릴 수 있게 된 원인이 뭔지 분석을 해보고 책도 많이 읽어봤는데 그거는 공동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많은 사람들한테 가치를 부여하고 혁신을 이루었을 때 그 부가 물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직은 좀 청년 입장으로서 좀 위험한 길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는 뒤돌아봤을 때 후회 없는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길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가장 현장의 목소리와 오늘 이 토론을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얘기가 핵심을 차지훈 학생이 얘기함으로써 끝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 총장님께서 최초의 이 창업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군에서 젊은이들에게 창업에 대한 DNA를 어떻게 깨울 것인가. 아까 그 민영수 대표님도 말씀했죠. 우리가 젊은 사람이든 나이 먹은 사람이 창업 그러면 특히 군인들은 야 창업하면 큰일 나. 창업하다 망하면 완전히 오고 갈 데도 없어.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한테 이 창업에 대한 DNA를 깨우는 것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DNA를 깨운 다음에 그러면 이 창업 씨를 어떻게 뿌리고 싹을 틔워서 앞으로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고민하셨습니다. 자, 창업 DNA를 깨우기 위해서는 첫째, 기업가 정신, 즉 도전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창의와 혁신, 창업 길라잡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창업 관련 기관과 협업해서 팀 빌딩 및 멘토링을 해야 되는데 아까 먼저 발표하신 우리 민영서 대표님께서도 그게 지금 역할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 창업 생태계를 그럼 어떻게 조성할 것이고 아이디어를 어떻게 발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맞춰서 DNA를 깨우는 데 노력을 했고, 다음으로 씨를 뿌리자, 씨앗을 뿌려야 뭐 싹을 틔우든지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창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방법을 모색하던 중에 창업 경연대회를 한번 해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이 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올해 21년도 전반기까지 총 5회의 창업 경연대회를 실시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건 싹을 어떻게 창업으로 연결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에서 민든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입상한 친구들, 국방부 대회 및 본부처에 대한 국가 대회에 입상한 친구들한테 창업사관학교에 입교시키고 그다음에 입교시켜갖고 인큐베이팅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확신과 자신을 가질 수 있도록, 아울러서 지자체와 연계해서 초기에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입니다. 자, 저희는 창업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쪽과 국방부 협업해서 창업 캠프와 창업 동아리 이거에 대한 멘토링을 지원했는데, 먼저 국방부에서는 전직지원교육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전군에 있는 부대들에게 그 민영서 대표님이 하고 있는 기업가 정신 또 동아리를 편성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업가 정신이 왜 중요하냐면 보니까 제가 병사들하고도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기업가 입장에서 회사원으로 가더라도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본다, 직장 생활을 한다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내가 실제 창업으로 이걸 연결해서 도전해본다 하는 두 가지 측면에 관점을 맞춰서 교육을 좀 하고, 부대별로 그런 창업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하는 인원들이 모아져 있는데 그 인원들한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부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원들이 창진원인 그 창진원에서 하는 찾아가는 창업 캠프, 이것에 대한 것은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발표하고, 아까 앞에서 민영수 대표님 발표한 대로 군단 단위로 또는 사여단 단위로도 지금 활발하게 창업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군에서는 창업 드림 육군 페스티벌이라는 것을 연 1회, 그것도 저 김용호 총장님 계실 때부터 만들어 가지고 지금 실시하고 포상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울 창업 허브와 협업해서 군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다음에 부대별로 창업 동아리를 활성화시켜서 자체적으로 경진대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씨 뿌리기 차원에서는 아까 지금 그동안 설명드린 이것이 어떻게 흘러왔나 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이 1회에는 557팀, 2회에는 876팀, 3회에는 526팀, 4회하고 5회는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에도 437팀 및 올해 415팀이 참가했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이 이제 군에서 그냥 떼우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 찾고 노력해서 앞길을 개척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많아졌고 그런 분위기가 많이 확산이 됐다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 그동안은 군대에서 뭘 하려고 그러면
주둔지 단위로 뭔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지금은 창업 경진대를 해보니까 병사들한테 이 핸드폰을 줘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팀 편성이 되는 겁니다. 또 병과도 육해 공군도 초월하고, 그래서 자기들끼리 내가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 아이디어에 동참할 사람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컨소시엄 형태로 창업 경진대의 아이디어를 출품하고 같이 협업하고 해가지고 제출하는 게 많고, 거기에 또 옛날에는 간부들만 하든지 아니면 병사만 했는데 요즘은 병사와 간부가 같이 모여서 고민하고 노력하고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서 저희가 총 지금 2년 좀 넘었는데 2,811팀이 제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는 본선에 나온 팀들입니다. 근데 자체적으로는 팀들까지 합치면 매 그 반기 단위로 한 1,000명에서 1,500팀 요 정도의 아이디어들이 제출되고 생산된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국방부 창업 경진대에서 우승을 한 팀들을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본부처대 국가대회에 나가서 입상을 하고, 총 보면 본부처대회 나가가지고 총 6팀이 대상과 그 다음에 우수상, 장려상 등을 수상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20년 국방창업경진대회는 25팀 중에서 12팀이 수상을 하는, 그래서 혁신상 2팀, 창의상 4팀, 열정상 6팀 등 이게 군인들이 본부처대회에 나가서 또는 국방부 대회에서 이렇게 수상을 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고, 21회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이 올해 4월 1일 날 있었는데 이때 저희 우든 브릭스라는 팀입니다. 이건 형제인데 51사단하고 55사 요 인원들인데, 형제가 내용을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야산에 있는 낙엽과 또 나무 잔가지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만들어서 하는 그런 아이디어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세대 가서까지 입상하는 그런 쾌거를 이뤘습니다. 다음에 이제 그 육군 창업 경진대 입상자 창업 희망 지원인데, 전국에 18개 창업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연결해서 창업 프리스쿨이라는 데 2박 3일씩 집어넣어서 실제 교육을 받도록 해주고 자신감을 부여해주고, 아까 말씀드린 스파크와 연결해서 창업 인큐베이팅을 우리 민 대표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본부처대에 진출한 팀은 장진원과 연계해서 멘토링 데이라는 프로그램을 지원받아서 본인들이 이제 아이디어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이걸 세련되게 접근하고 어프로치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창업까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벤처지역기능공단 산하의 청년 사관학교에 현재 입교해서 2명을 입교해가지고 경진대 본선 수상자 이런 인원들은 거기 들어갈 때 서류 면접을 서류 심사를 면제해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해주고, 특히 특전으로는 정부 지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이렇게 지원해주고, 창업 인프라 즉 창업 공간과 이런 걸 제품을 만드는 장비 공간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교육과 코칭해주고 기술 지원을 받는, 아울러서 판로 개척까지 연결시켜주는, 그리고 이것이 국내뿐이 아니라 해외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졸업 후에 5년간 연계를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연계에서 창업 지원을 현재 이제 하고 있는데, 오늘 이 지방 학회에서 이제 회장님과 교수님들 여러분인데 좀 하고 계시지만
지방 그 지자체 여것하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먼저 대전광역시에 있는 일자리 경제진흥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걸 저 여기 계신 저 사령관님하고 MOU를 체결해서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장수도 지원하고 기술도 지원하고 해서 최대 5억 원 플러스 알파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아주 적극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례 중에서 모범 사례로 지금 처음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된 것 같이 앞으로 지방학회와 연계해서 전 지자체로 확대된다면 이것이 앞으로 큰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창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참고적으로 육군에서 하고 있는 병사들이 정말로 군에서 그냥 희생하고 썩는 기간, 떼우고 가는 기간 이런 기간이 아니라 생산적 복무를 한다. 또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워크넷과 자쿠리아 이런 것과 이제 MOU를 체결해서 취업까지 연결시켜주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요즘 여러분들 뭐 매스컴에서 많이 보시죠. 도시락 때문에 군대 병사들 아주 난립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군의 입장에서 보면 좀 억울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몇 명이서 그 취사를 담당하는 병사들이 몇 명밖에 없고 또 그다음에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적고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자꾸 얘기하면 마치 변명하는 것 같아서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병사들 특기병으로 조리병 하는 인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조리병은 전에는 3D 업종이라고 뭐라고 하지만 특기병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것을 바꿔서 조리병 했던 친구들을 어디하고 연결시켰냐면 풀무원이나 또는 현대 그린푸드라는 것과 연결해서 그 인원들이 대량 취사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회사에서 아주 선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인원들을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지금 나아가가지고 그 인원들을 경연대회를 그 회사들과 같이 해가지고 앞으로 이것도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는 미디어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알바 천국의 자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하고 연결시켜서 병사들이 앞으로 취업까지 연결시키는 그런 활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향후에 탄탄한 창업 지원 플랫폼을 계속해서 하고 지금 보고 드리는 같이 민관군 육군 특기병 취업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지금 오늘 회장님 계신 지방 학회와 그다음에 청년 창업 플랫폼 위원회와 같이 협업을 해서 그동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군대가 정말로 가고 싶은 군대가 의무 복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생각하는 말 그대로 군대가 새로운 하나의 대학으로서 앞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구영희 전역 장병 지원처장님은 아마 발제 내용이 이 육군에서 실제적으로 장병들의 그 창업을 위해서 이런 창업 경진대회라든지 또는 이 창업 경진대회에 그치지 않고 이 창업 경진대회를 통해서 이 지자체와 연계하고 창업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또는 창업 인프라든지 또는 교육이나 어떤 코칭, 또는 판로 개척 또는 해외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아주 실제적인 군에 있어서의 그 장병들의 창업을 도와주는 이런 사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고맙고요.
시간을 조금 더 쓰셨습니다. 근데 이 점심 시간을 좀 줄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하렉스 인포텍의 우리 박경량 회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자리를 좀 이동하시죠. 예, 박경영입니다. 제가 발표한다고 하니까 오늘 방금 제가 저를 아는 어떤 그 소상공인 창업자가 저한테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자기가 지금 한번 창업을 해서 장사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뭐 쿠팡이나 뭐 이런 빅테크 플랫폼에 자기가 내는 수수료가 뭐 10%가 되고 광고가 3%에서 5%를 내고 하루에 광고를 15,000원 내고 남는 게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그러한 새로운 생태계가 조성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오늘 제가 바로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희 발표 주제는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지금 육군에서 하고 있는 이런 청년 창업의 노력, 스파크에서 하는 그 청년 창업 노력이 단순히 고 육군하고 이런 그 차원에서 국한되는 게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이 돼서 우리 청년들이나 소상공인들이 쉽게 창업하고 그다음에 창업에 어떤 리스크가 없이 쉽게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쉽게 접을 수도 있고 그야말로 많은 시도와 노력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그런 창업 생태계를 만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지금 우리는 스마트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이 스마트폰 시대의 디지털 격차는 바로 인공지능의 격차입니다. 플랫폼에 의해서 인공지능 서비스를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큰 차이입니다. 빅테크 플랫폼만이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으면은 창업자들은 그건 할 수가 없는 거니까요. 이러한 인공지능의 격차는 지금 현재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중간재 없이 모든 것을 다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결제 그리고 서비스로부터 집적되는 데이터,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그런 인공지능 초개인화의 인공지능 서비스입니다. 이러한 것이 이러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할 수 있을 때만이 우리가 그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경희대학교에 지금 오늘 그 참석하신 이경정 교수님께서 사실 사용자 중심의 이런 결제 모델에 대해서 2006년도에 논문을 발표하셨고요. 저희 하렉스 인포텍은 동시대 같은 개념으로 사업을 추진해갖고 이걸 글로벌 결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저희 하렉스 인포텍은 사용자 중심의 결제 공유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연구소를 저희 경희대학교와 함께 공동으로 설립하였고 그 결과를 2020년 12월에 발표하였습니다.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업이 보유하는 데이터를 사업자 간에 공유하거나 통합하지 않고 안전하고 공평하게 협력하고 사용자에게는 늘 적절하고 새로운 혜택을 주는 새로운 인공지능 시스템입니다. 이게 안 되나? 아니 이건 안 나온대요. 가지고 어떻게 되지? 안 되나? 왜 안 되지? 돌아가네? 이게 안 돌아가네? 두 번? 예.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집적하고 가공하는 이러한 통제하는 이 소프트웨어 그리고 시스템 네트워크를 누가 소유하고 통제할 것이냐 이것이 디지털 시대의 경제 체제를 결정합니다. 이것을 정부가 소유할 것이냐 이거는 뭐 우리가 역사에서 이미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나 기업이나 특정 자본이 소유하면은 독점 경제로 인해서 빈부격차가 더욱 증대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업자 중심의 독자 플랫폼에서 사용자 중심의 공유 플랫폼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합니다. 즉 사용자 개인이 네트워크의 중심이 돼서 사업자를 모두 연결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데이터의 생산자이자 주인으로서 주체가 돼서 자신에게 혜택을 주는 사업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함으로써 플랫폼에 참여하는 모든 사업자에게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로 인해서 이 시장 자유주의에 입각해서 내가 어떤 플랫폼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사용자가 데이터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서로 이것이 강화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를 공유하면은 누구나 플랫폼 사업을 할 수 있어서 디지털 격차를 우리가 해소할 수 있고 빈부 격차도 해소하고 국가 경제 및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유 경제 질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더 좋은 자본주의의 발전입니다. 잠깐만 이게 백으로 가면 올라가나? 오케이. 그렇죠? 예. 현재 아까 우리 저한테 문자를 보낸 사람이 있듯이 빅테크 플랫폼 대기업이 독점적 경제 집중으로 지역의 많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대기업 플랫폼에 종속되어서 동네 지역의 맛집이 사라지고 대기업 프랜차이즈만이 식당이만이 남아 있는 동네,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로봇이 제조하는 음식만을 먹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미래입니다. 또 요즘 개인 택시 운전자가 빅테크 플랫폼의 행포로 인해서 생존이 어렵다고 아우성치는 세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일입니다. 청년들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어서 근근히 살아가는 아까 저한테 문자를 보내는 사람들처럼 그런 세상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세상이고요. 청년들이 코인만이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하는 세상도 우리가 기대하는 미래는 아닌 겁니다. 빅테크 플랫폼 기업으로 경제 집중화가 심화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다양한 서비스 그리고 혁신이 사라지고 풀뿌리 경제가 무너져서 지역의 미래도 없고 우리의 삶도 재미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가 예산을 들여서 별도 서비스를 만들고 운영기관을 만들어서 민간 플랫폼 기업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쟁하겠다는 것은 진보가 아닙니다. 정부가 가장 잘 해야 할 부분은 민간 부분의 개인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평범하고 탄탄한 운동장을 조성하는 것이고 파헤쳐진 곳을 메워서 혁신을 장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자 중심 시대에는 정부에서 봉부라는 그런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이경정 교수께서 몇 년 전에 봉부라는 칼럼을 쓰셨는데요. 제가 한번 인용해봤습니다. 이러한 혁명적 변화가 필요하다. 지금 현재 소비자들이 무료로 제공해주는 데이터를 통해서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우리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은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이 시대의 봉건용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기술 봉건주의 세상을 넘어서 청년 창업자,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대기업, 빅테크 플랫폼 기업 모두가 서로 함께 서로의 이익과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자기 주권을 가지고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면서 최대의 혜택과 데이터 가치를 극대화하는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극대화하는 세상은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자유 방임과 공동 소유가 서로를 강화해서 함께 살 수 있는 잘 살 수 있는 새로운 공유 경제 질서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됩니다. 헨리 조지는 자유 방임이 바로 사회주의의 고귀한 꿈을 실현하는 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컴퓨터 과학자들에 의하면은 인간의 두뇌는 현존하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의 10배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 지성을 모두 합하면은 현재 하는 이런 컴퓨터에 약 몇백억 배의 성능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시장은 아주 작지만 충분히 빠른 컴퓨터들로 구성된 하나의 커다란 컴퓨터 시스템이어서 개별 컴퓨터들의 성능을 제어하고 결합해 효율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간과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루트비 폰 미제스라는 탁월한 경제학자는 사회주의의 근본 문제는 동기부여나 지식이 아니라 정보 교환이나 연산에 있다고 하면서 사회주의 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사람들의 작은 동기와 선택은 어떻게 커다란 현상이 될까 하고 생각해 보면은 토마스 샬링은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가운데 사회 공동체의 선이 실현돼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 문제는 개인 이익 추구 동기를 극대화하고 시장에서 새로운 혁신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기존의 사업자 중심의 플랫폼은 사업 영역이나 고객 커뮤니케이션 접점이 확대로 인해서 사업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투자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업 위험도 크죠. 또 사업자의 능력에 따라서 그 사업의 영역과 고객 접점을 확대해 한계가 있고요. 사업자가 획득하는 사용자 개개인에 대한 데이터도 양과 질적으로 한정이 되고 어떤 사용자 중심의 어떤 인공지능 서비스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빅테크 플랫폼 기업의 종속적인 관계에서 벗어나고자 플랫폼 기업으로 전환하여 도약하기를 원하지만 사용자가 필요로 하는 결제부터 금융투자, 송금, 대출, 상거래, 다양한 그 레저, 그다음에 헬스, 문화예술 등 다양한 라이프 서비스 플랫폼을 막대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투자해서 구축하고 선발주자와 경쟁해서 따라가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공하기도 어렵고 리스크도 큽니다. 그 청년 창업주들에게는 이러한 기존 플랫폼 사업은 막대한 비용과 리스크를 고려하면 엄두가 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청년 창업자들한테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청년 창업자들이 자기 스스로 자기 브랜드로 AI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면은 AI 디지털 격차도 해소할 수 있고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합니다. 청년 창업자에게 모든 은행이나 카드, 상점이 연결돼 있고 그다음에 결제, 금융투자, 송금, 대출, 로열티, 뭐 레저, 자기개발, 병원, 헬스, 메디컬, 문화예술 등 다양한 그 서비스 플랫폼하고 거기에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서비스까지 가능한 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은 청년 창업자는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나 시스템 이런 비용을 투자할 필요 없이 자기 브랜드로 사용자 중심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며 플랫폼에 연결된 다양한 서비스 영역과 고객 접점을 활용해서 신속하게 국내는 물론 글로벌까지도 사업을 무제한 확장하고 사업 성공을 이룰 수 있으면은 청년들이 겁나지 않고 창업에 도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투자도 쉽게 이루어지고 성공이 쉽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공유 플랫폼을 공유해가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구축하는데 돈, 시간, 노력, 위험을 부담할 필요 없이 자신의 브랜드로 플랫폼 사업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자신의 어떤 특화 서비스를 제공해서 혜택을 제공하고 또 플랫폼 사업자는 상호 제휴에 의해서 어떤 제휴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하고 또는 자신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용자에게는 어떤 금전적 대가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의 데이터를 공유받아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에 의한 사업자 특성에 맞는 사업자 자기 브랜드에 특화된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 플랫폼을 사업함으로 인해서 플랫폼에 연결된 서비스와 고객 접점을 기반으로 서비스 영역과 고객 커뮤니케이션 접점을 확대하고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까지도 사업 확장을 하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공유 플랫폼의 가치입니다. 이러한 그 플랫폼 공유의 사례로 국내에서 저희가 그 울산시의 예를 들면은 울산시의 플랫폼을 공유해서 울산시는 예산 투입 없이 소상공인 주문 수수료 0%의 울산 페달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우정사업본부의 포스트페이, 도로공사의 통행료 앱, 자동차 타고 지나가면은 바로 앱하고 연결돼서 통행료가 결제되는 그런 서비스. 또 순복음교회 교회 헌금, 뭐 포항성모병원, 그다음에 문전약국과 연결된 메디컬 핀테크, 농심 엔디아스와 제휴된 그 이제 메디컬 헬스 사업, 그다음에 군인공제, 군인공제와 함께 저희들이 청년 창업에 어떤 기여를 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BBQ 치킨, 편의점 연합회 등 다양한 프랜차이즈 등의 이제 플랫폼을 공유하는 계약을 해서 서비스를 또 하고 있고 또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 도로공사 최근에 발표된 이제 도로공사 티맵 내비게이션의 복합 제휴 그리고 군인공제와 세븐일레븐 편의점하고 교차 제휴는 바로 이제 서로를 제휴사 간에 이 플랫폼을 통해서 서로를 강화하면서 모든 서비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이렇게 이제 제휴를 하면은 그 고객 집단을 갖고 있는 이 회사들이 갖고 있는 100만
300만, 500만, 뭐 1천만 고객 집단이 참여하면은 순식간에 사용자들이 자주 사용하는 앱을 더하면 몇억 개의 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뭐 3억 개, 5억 개의 앱이 하나로 연결되는 사용자 중심의 초연결 공유 플랫폼, 공유 네트워크 플랫폼이 단기간에 형성이 되고 이것을 청년 창업자들도 쉽게 제한 없이 이용할 수가 있고 모든 사업자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해외에서는 이러한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을 저희가 지금 이제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동 그리고 각국에서 그 나라에서 최고 기업이 되보겠다라는 그런 기업가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저희 파트너를 VIP라고 합니다. VIP는 뭐냐면 비전이 있느냐, 혁신적인 마인드가 있느냐, 그리고 이러한 공유 플랫폼의 새로운 생태계를 만들어가서 모두에게 이롭게 하는 패션이 있느냐라는 걸 가지고서 VIP 파트너, 당신이 VIP냐라는 것을 질문하면서 그 VIP라고 자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그리고 역량이 있을 때 저희가 파트너로다가 인정을 해서 그 같이 뜻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카데미를 통해서 각 나라에서 한 2, 3개 정도의 플랫폼 운영사를 정하려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 10여 개 나라에서 그걸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이러한 공유 플랫폼 생태계가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한국에서 이런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최고 기업이 돼보겠다라는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한 2개 내지 3개 정도의 플랫폼 운영사를 정하고 같이 협업을 할 생각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아시는 분 좋은 기업 추천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추천하셔도 됩니다. 이러한 그 공유 플랫폼은 청년 창업자뿐만이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대기업 모두가 같이 이 플랫폼을 공유해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서로에게 강화되는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 플랫폼에 참여하는 사업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용자는 초개인화 서비스, 멤버십 포인트, 쿠폰 등 혜택이 증가하게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로부터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 혜택이 증가하고 사용자를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사업자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받고 자기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즉 뭐냐면 데이터 주권이 사용자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 중심의 시대에 맞는 데이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자들은 사용자에게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데이터를 가져가야 됩니다. 그 사용자가 거래를 하면 할수록 또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용자가 거래를 많이 하면 할수록 돈도 벌고 데이터가 집적돼서 그 데이터가 집적된 데이터는 바로 사용자의 자산 가치, 데이터 자산 가치로 해서 그 자산 가치는 거래를 하면 할수록 돈을 벌면서 자기 가치가 증가하는 유일한 모델이죠. 그래서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하는 그 사용자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받으면서 이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한 초개인화 온디맨드 서비스를 받게 되고, 이러한 초개인화 온디맨드 서비스는 미래에 광고가 필요 없는 세상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플랫폼을 공유하는 사업자는 플랫폼을 공유함으로 인해서 더 큰 서비스 영역이 만들어지고 더 큰 소비자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고객 커미션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새로 연결되는 이 접점에서 나오는 사용자 거래의 모든 데이터가 사용자 중심으로 집적이 되고 이것을 관리하는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를 하게 돼서 바로 이 초개인화 온디맨드 서비스를 전반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최고의 기업 가치를 달성하게 됩니다. 공유를 함으로써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더 큰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이거는 지속 가능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핵심 인프라,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하고 가공할 것이냐, 이거를 저장해 가지고 어떻게 이걸 활용할 것이냐,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 소프트웨어, 시스템,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우리 디지털 경제의 기묘한 이 플랫폼을 공유하면은 모두에게 이익을 주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바로 우리 이 한민족의 홍익인간 정신이 바로 이 컴퓨터 시스템으로 구현된다는 측면에서 놀라운 일이라 하겠습니다. 이건 또 새로운 놀라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공유 플랫폼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이 예를 들어서 수백만이다. 근데 수백만 명의 소상공인이 어떤 구매하는 품목들이 자기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박스를 사는 품목이 있는데 이것이 전국적으로 보면 수백만의 소상공인이 예를 들면
소상공인이 A라는 품목을 월 10박스를 산다. 그런데 이 10박스를 사는데 이 품목을 구매하는 소상공인이 10만 명인데 평균적으로 해서 보니까 이것이 연간에 1천만 박스이면은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해서 내가 10박스 사는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1,000만 박스의 가격으로 계산이 돼서 1박스를 사게 되기 때문에 자기 구매 원가를 대폭 낮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원가를 예를 들어서 30%를 줄여서 이익이 10% 증가하면 소상공인은 이를 기반으로 해서 상품 경쟁력,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해서 대기업과 대등한 경쟁력이 가능하게 되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품목별 구매자 연합이 인공지능 시스템에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거는 이 구매자인 소상공인만 이익이 아니라 공급자도 연간 생산 물량을 예측하고 계획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급자에게도 유리한 거예요. 그래서 지역 공동체, 이것은 또 지역 공동체의 어떤 활성화에 의해서 새로운 공유 물레의 탄생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공유 플랫폼을 활용한 청년 창업은 목적은 바로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손쉽게 창업을 해서 그냥 핵심 역량에만 노력을 집중하고 아이디어 창출, 결합, 신모델을 창안하는 그런 장을 마련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이 공유 플랫폼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이 어떤 그 크게 하는 빅샷을 날리는 게 아니라 지속 가능한 다양한 시장에서 다양한 제품 서비스를 제공해 청년 창업을 활성화시키고 다수 소비 시장에서 틈새 시장 모델도 개발하고 제휴 모델 만들고 가치 사회상에서 어떤 협업 모델 또 글로벌 모델을 만드는 지속 가능한 어떤 청년 창업의 모델을 만들고 또 청년 창업에 참여하는 청년 창업가들 간의 플랫폼 공유를 통해서 공동으로 발전하는 그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공유 플랫폼이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년 창업의 환경은 현재 다 경제가 집중화돼 가지고 설 자리가 없는 그리고 협업의 장이 부족한 그리고 청년 창업의 경우에 시드머니를 어디서 구할 수가 없는 왜냐하면 창업해서 이게 성공 가능성이 없으면 누가 투자합니까? 투자 안 하죠. 그 결국은 뭐냐면 성공 가능성을 높여줘야 성공 가능성을 높여준다는 건 뭐냐면 플랫폼에 투자할 필요 없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사업 네트워크를 무한 확장할 수 있으면 투자가 이루어지는 거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디어 구현에 생산, 판매, 물류, 결제를 위한 어떤 자금 소요가 필요 없게끔 이거를 플랫폼을 공유해 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저희 제안인데 결국 공유 플랫폼을 특성을 보면은 말씀드린 소비자 네트워크, 가맹점, 물류, 결제, 생산, 금융, 대기업 프랜차이즈, 소매체, 물류체인 등과 다 연결이 돼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데 글로벌과 연결돼 있고 그리고 인터넷 모바일 시스템, 솔루션 앱 등의 인프라가 다 연결이 되고 특히 사용자 중에 인공지능 시스템, 초기에는 온디맨드 시스템이 바로 제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청년 창업에 있어서 공유 플랫폼을 활용하면은 공유 플랫폼 상의 가치 사슬을 활용하고 또 공유 플랫폼 상의 소비자 집점, 고객 접점, 소매망, 상거래망을 활용해서 그리고 공유 플랫폼 상의 생산 물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이와 같은 다양한 금융결제 시스템도 활용하고 그래서 대기업의 프랜차이즈, 소매체인, 물류체인 등과 쉽게 제휴하고 글로벌 사업이 연결이 되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디어가 쉽게 교류되고 결합되고 협업의 장으로 활용되는 어떤 실리콘밸리의 어떤 문화를 구현하는 그러한 것으로 활용이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러한 그 공유 플랫폼을 결국 활용하면은 결국은 청년 창업이 쉽다. 그리고 이게 리스크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것을 인지시켜서 창업 의욕을 제고시키고 청년 창업 기업이 지속 가능하게 지속 가능한 그런 성장을 이룰 수 있게끔 그 협업 파트너들과의 공동 발전을 이루고 그리고 풀뿌리 경제의 근간이 되게 하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디지털 격차, 인공지능 격차를 해소해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새로운 사용자 중심의 새로운 공유경제 질서로 나라도 발전하고 우리 모두가 다 잘 사는 그리고 글로벌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그런 모델을 한국이 한번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이 공유 플랫폼을 통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 생태계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박경량 회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놀라운 게 항상 그 실제 그 회사에서 임하시면은 우리 학회에 보면은 그 학술적으로 상당히
강해서요. 보니까 논문이라든지 이런 글 같은 거 보면은 상당히 경제학적인 지식이 상당히 풍부하십니다. 오늘 발제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그 4차 혁명의 이 물길에서 지금 알다시피 인공지능이라는 문제 또는 빅데이터 이런 문제가 아주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도 사용자 중심의 인공지능이라는 용어가 이제 나왔고 또 하나는 이 거버먼트 우리 행정학에서 이제 거버먼트 정부에서 이 거버넌스로 이제 정부의 개념이 이제 바뀌고 또 오늘은 서브먼트라는 그 공분에 대한 개념이 또 나왔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박경영 회장님은 오늘 발제에 대한 제안은 사용자 중심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손쉽게 창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자. 그래서 지속 가능한 청년 창업의 어떤 생태계를 조성하면은 이런 사용자와 또는 기업 또는 지자체 또 할 것 없이 모두 다 이익이 돌아가지 않겠냐 이런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렀습니다. 지금 발제자분들이 초과를 좀 하셨기 때문에 5분의 이 토론자들은 죄송한데 핵심적인 사항만 한 3분 정도만 토론을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또 한번 논의할 시간이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패널에 우리 박동철 전 육군 인사사령관님부터 3분 정도씩만 할애해 주시고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그 육군 발표자로 맨 마지막 장 이렇게 좀 띄워줄 수 있습니까? 예, 그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시고 저는 그 최근 그 2주 전까지만 해도 육군 인사사령관으로서 그 청년 장병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업무를 관장했던 입장에서 보면 청년 장병들의 창업 지원을 위한 또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학술대회 어젠다로 이게 다루게 되어서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아까 민영서 대표님과 그 구영희 처장님께서 발표하신 것처럼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청년 장병들의 군복무 중에 창업에 대한 이해와 도전해 볼 수 있는 그 육군 내 생태계는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완벽한 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공감대 차원에서 육군에 추진했던 배경과 그리고 고민했던 부분들을 좀 첨언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청년들은 미래의 우리 국가의 자산입니다. 군 복무 중에도 잘 관리하고 있다가 키워서 역량을 키워서 사회로 다시 연결시켜주면 사회에서 품고 또 국가 미래 인재로 성장시켜야 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군 복무를 하게 되면 학업과 취업의 가장 정년기에 그 1년 6개월에서 2년 동안 군 복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인원들을 군에서 더 잘할 수 있는 환경, 군 복무 중에 군에서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복무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학업을 이어가고 그리고 자기 개발을 하고 창업 준비를 하고 또 건강한 습관을 기르고 또 리더십을 키우는 등 인생의 도약의 그 디딤돌로 기간으로 인식을 해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의 의무와 또 자기의 인생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그런 기간으로 만들어주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했었습니다. 다음 장이 좀 이게 육군에서 발표한 마지막 장을 좀 저희들이 했던 것은 청년 드림, 육군 드림, DREAM 이 이니셜로 저희들 5개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었는데 D는 Developing Competence 자기의 역량을 키워주자, 학업을 연결시키고 자기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두 번째 R은 Raising Job Opportunity 취창업 기회를 높여주자. 그리고 E는 Elevating Character and Leadership 인성과 리더십을 키워주자. 그리고 Advancing Health and Habit 건강과 건전한 습관을 길러주자. M은 Materializing Noble Values 고귀한 가치를 실현시키자. 이런 5가지 프로젝트를 추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R이 Raising Job Opportunity 취창업 역량을 키워주자. 그래서 구영희 처장이 발표했듯이 우리가 잠자던 창업 DNA를 깨워주고 그 창업의 씨를 뿌리는 사업을 처음에는 그 예산과 자체 능력과 수단들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그 스파크를 비롯해서 민영서 대표님의 적극적인 지원과 많은 기업과 단체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의 기반을 갖췄습니다.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창업 경진대회를 열어서 18개월 복무 중에 누구나 창업에 대한 꿈이 있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것은 갱년의 장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동기 유발을 시키기 위해서 그 상금도 없는 것을 기업하고 이렇게 협업해서 좀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창업의 기회도 주고, 하여튼 요 창업의 갱년 대회를 구심점으로 해서 많은 창업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젊은 장병들이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매년 어렵지만 19년도부터 전반기 후반기 두 번씩 해서 지금 5회에 걸쳐서 해오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고민이 자발적
이러한 생각들 좀 더 공유하고 알리고, 그리고 이제 특히 정부 역할, 그리고 이제 제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정부가 공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되 모든 그 혜택은 또 민간에게 줄 수 있는 그런 아주 이제 조화로운 균형자적인 역할을 우리가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줄 때 그런 것들 좀 더 앞당겨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 또한 지방자치학회 지금 연구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학교든 또는 지자체든 또는 군이든 계속 그 아이디어를 지속적으로 받아 안아서 계속 네트워크의 어떤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2분 50초 정도 됐나요? 마치겠습니다. 김찬우 위원장님께서는 아마 그 너와 나 우리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청년 창업 플랫폼을 구축하자, 이런 측면에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우리 경희대 이경전 교수님께서 아까 아마 서번트라는 용어, 공분이라는 개념을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 설명도 좀 해주시고 좀 토론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경희대학교 이경전입니다. 그 공부는 제가 한 10년 전쯤에 만든 용어인데요. 그러니까 거버먼트라는 게 정부인데 먼트라는 게 이제 올거나이제이션이라면 우리가 왕과 봉건 시대를 거치면서 이제 거버먼트라는 말이 생겼을 것 같은데 민주국가에서는 그러한 것이 이제 서브하는 먼트가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하면 봉부, 그러니까 봉사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들이 국민에게 봉사한다고 하면서 좀 군림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정부라는 이름을 바꾸자. 만약 우리가 헌법이 우리가 개정될 기회가 있다면 이제 정부라고 하지 말고 봉부라고 하면 어떻겠는가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린 적이 있고요. 그걸 이제 박경영 사장님께서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오늘 발표에서 사용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세 분 발표 너무 잘 들었고요. 요즘 어려운 여성들은 이제 페미니즘에 빠지고 또 그것에 괴로움을 당하는 또 어려운 남성들은 또 같이 싸우는 그런 일들이 최근에 있었고, 그래서 이대남이라는 말이 나왔고, 그러면서 또 지금 제1야당의 대표가 이제 30대가 되는 역사적으로 초유의 상황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결국 지금 젊은이들이 굉장히 힘들다라는 그런 것을 이제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오늘 이런 발표가 너무 저는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군대라는 것이 전통적으로 좀 죄송한 얘기지만 좀 인생의 낭비라고 여기는 그러한 인식이 많았는데 그 시간에 어떠한 그 창업이나 취업을 위한 굉장히 중요한 자기 발전을 위한 기회를 삼는다면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국방과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국력에 두 가지 다 같이 시너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 저도 창업을 2번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 평생 고생할 것 같아요. 그 창업한 것 때문에 평생 빚을 갚고 평생 주주들과 그 얘기를 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창업은 정말 그 말려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서 창업을 가르치기도 해요. 비즈니스 모델과 창업이라는 과목을 가르치는데 요즘은 이제 제 수업의 목표가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들만 들어오라고 한 다음에 너희들이 내 수업을 듣고 나면 창업을 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창업을 하겠다는 사람을 창업을 하지 않게 바꾸는 것이 제 과목의 목표라고까지 애들한테 얘기하는데 어차피 창업하려면 또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업이란 말이 들은 과목 제목이 붙은 과목을 일단 들어와서 굉장히 어리둥절하게 제 강의를 듣겠죠. 그래서 창업이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우리 박경영 사장님도 옆에서 뵈면 정말 철인이죠, 철인. 철인처럼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창업은 그렇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말려야 되고요. 하지만 이제 할 사람은 또 할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사람에게는 어떤 실패와 파산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게 이제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창업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창업에는 이제 그 인프라와 어떤 자유를 제공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군대라는 조직에서 그 자유라는 것을 얼마나 줄 것인가. 창업가 중에 자유 남의 말 잘 듣고 이런 창업가는 없죠.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의 자유
의지와 그 의지를 군대라는 조직과 조화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좀 특별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 및 그런 창업 지원 시스템이 이제 첨단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창업 경험자들이 교육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 피교육생들이 나보다 못한 사람들이 날 가르치는 것 같아. 이 시스템은 되게 구려. 뭐 이렇게 되면은 아무 효과가 없는 거죠. 그래서 피교육생들이 존경할 만한 구성과 시스템으로 해야 되고 그렇게 된다면 약간 뭐 AI나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을 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 그다음에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간 그런 인큐베이팅이 필요하고 창업의 방법론도 예전에 뭐 어떻게 창업하는 예전에 한 20년 전에는 CEO가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지금도 CEO가 중요하지만 그 훌륭한 CEO감들이 어떻게 더 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창업의 방법론이 굉장히 과학화되고 체계화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첨단의 방법론이 들어가면서 첨단의 인프라로 무장하지 않으면 그 피교육생들한테 별로 호응을 받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이 그 뭐 이수만 씨나 박진영 씨 같은 건 그다음에 또 누구죠? 양현석으로 이어지는 그런 엔터테인먼트 시스템 비즈니스의 어떤 과학화를 통해서 뭐 BTS가 결국 나오게 되고 싸이가 성공하게 되고 기생충과 윤여정이 이런 것이 사실은 굉장히 선구자들이 그러한 어떠한 연예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를 계속 과학화한 그런 결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각급 학교에서의 교육 혁신도 인공지능에 기반해서 실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창업 교육 및 인큐베이션도 이제 맞춤형으로 진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한국 지방자치학회이신데 좀 군인 위주로 좀 세션이 이어져서 좀 죄송한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제 이것이 어떻게 또 지방자치와 맞물리나 이런 것들도 같이 토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경진 교수님께서는 창업의 어떤 그 이해도 하지만 방법론 중에서 보다 좀 과학하고 이런 기술성 이런 중에서 창업 교육에 대한 맞춤형 형태를 중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음은 우리 유광혁 의원님, 경기도의회 의원님. 유 의원님은 경기도에서도 아주 유명한 그 입법의 우수 의원이십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에 또 많은 남다른 조회를 갖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우선 그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부담이. 우선 이제 제가 그 경기도에서는 유광혁 의원입니다. 우선 만나서 반갑고요. 좀 제가 소회가 좀 남다른 게 제가 사실 아까 우리 학생 한 분이 오셨는데 저도 이제 동국대 출신이고 제가 공교롭게 또 대학교 3, 4학년에 창업 동아리를 했어요. 네, 제 후배가 또 와서 이렇게 이 동기부여는 돈이다 얘기를 했는데 저 역시 그때 그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친구에도 응원을 좀 해주기 원하고 제가 제 지역이 동두천입니다. 경기 북부에 있는. 사실 소위 말하는 적경 지역에 있는 곳인데요. 근데 저희 동두천, 연천, 포천에는 그 군 장병이 대략 2만여 명이 있고요. 한때는 미군이 한 4만 2천 명 정도 해서 대략 5만에서 6만 정도의 어떤 군부대가 있는 곳이죠. 근데 이런 곳에서 사실상은 어떤 입영 생활을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의 정치인으로서 혹은 행정적으로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오늘 이렇게 사실 이 토론에서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군대가 아니군요. 그 정말로 많은 고민 그리고 우리 전사들이 입영 기간 내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산성 있는 입영 생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을 표하고 싶고요. 무엇보다도 앞서 이제 우리 또 김찬우 박사님께서 이제 이 창업의 그 근본은 상상력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 이 점은 굉장히 동의합니다. 사실 사람이 폐쇄적이고 어느 정도 내 외부 환경에 갇혀 있을 때 극도로 발달하는 게 사실 상상력이거든요. 이 상상력이 모티브가 돼야 사실 남들과 차별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의 어떤 개념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역시도 사실은 그 의원이 되기 전에 한 3번의 창업을 했습니다. 대학교 때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의 캐릭터 사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경기정학관에 있어서 그 한 5개 정학관 학생들에서 교육 맞춤 컨설팅 사업을 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부대찌개 프랜차이징 사업까지
다 망했습니다. 빚도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험을 할 때 제가 실패담이 여러 가지가 좀 있는데, 아울러 이제 우리 그 청년들이나 군 장병들이 창업을 할 때 사실 이제 앞서서부터 우리 이경전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 실패담 역시 굉장히 많이 공유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실패담에서 내 스스로 피해갈 길을, 그리고 내가 보완할 길을 여러 가지 찾을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점 역시 같이 보완해서 인큐베이팅 할 때 좀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미군 무대에서도 한 6년 일을 했었는데, 이게 참 재밌는 그림을 그때 봤습니다. 미군은 아무래도 이제 직업군인이다 보니까 좀 다르긴 하나 거기에 PX가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군의 PX는 재밌게도 미국 본토 내에서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일종의 파일럿으로 이제 출시를 해서 20대, 30대의 군 장병들이 뭘 원하는지, 어떤 것들이 뭐 그들이 채워야 될 점이나 그들의 성향 여러 가지를 보고 그 다음에 출시를 하는 방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군 장병들 그 역시도 미군을 갔다 오면 본인들이 군인이나 경찰이나 뭐 시큐리티 가드나 여러 가지 어떤 경력이 너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군부대를 선호해서 왔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사실 우리 입영 기간 내에 이런 창업이나 여러 가지 어떤 교육 과정 받고 사회에 나왔을 때 우리 전사들이 진짜 올바르게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성인으로 가게끔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경기도의회에서 이렇게 편파적이고 부분적인 어떤 창업의 지원이 아닌 이런 통합적인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고 정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창업을 하신 경험이 많이 있었군요. 네,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군 장병들의 창업에 대한 통합적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핵심적인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우리 윤영군 원장님, 예,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간단하게 3분 내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 쓰셔도 됩니다. 그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그 주제가 상당히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 키워드가 지속이란 말하고요, 청년 창업이란 얘기하고 공유한다는 플랫폼, 이 세 가지가 키워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민영서 대표님하고 스파크에서 이 그 찾아가는 멘토링, 그다음에 이제 경진 대회 이런 걸 많이 했는데, 작년에 제가 그 제일 많이 찾아간 최다 그 멘토링을 했다고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병사들하고 또 이제 장병들하고 얘기를 계속 해봤습니다. 어제도 얘기해보고 그저께도 해보고 오늘 또 오후에도 그 화상으로 멘토링을 합니다. 근데 어저께 한 친구는 인사장교 출신인데 이제 창업을 해야 되냐 취업을 해야 되냐 하는데 줌을 어저께 처음 써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은 지금은 줌으로 사용해서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카메라나 이런 것이 좀 제한이 되다 보니까 줌 활용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군대 내에서 54% 정도가 이제 취업을 하다 보면은 취창업에 관련돼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뭐냐 조사하고 물어봤더니 사회나 아니면 창업이나 취업에 대한 준비 과정이 그렇게 많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그 멘토링을 어디다 중점을 두냐면은 사회로 전환을 됐을 때 어떠한 필요성과 무엇이 필요하냐, 특히 전문적으로 어떤 분야적으로 하는 거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지금 우리 민영수 대표님이 하는 스파크에서의 그 이 멘토링과 국방 스타트업 챌린지가 큰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링티 같은 경우에도 제가 굉장히 그 지금 성공했죠. 137억이란 매출을 올리고 불과 1년 만에 작년에 올렸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군대에서 저희가 2018년에 17년에 멘토링을 해서 뭐 국방부 장관상도 받고 뭐 K 스타트업 나갔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거기서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 친구가 연락이 자주 와요. 이 이원철 대리가 이제 특전사에 왔기 때문에 뭘 하냐면 자기는 인도네시아 나가고 싶다. 인도네시아 나가는데 멘토들하고 이 스파크 한 80여 명 멘토들하고 이제 연결고리를 합니다. 인도를 하고 싶은데 제가 이제 마케팅을 많이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이 친구가 하는 얘기는 누구 하고 했으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또 사람을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불당면을 갖고 인도네시아에서 최고의 성공한 젊은 기업인과 연결이 됐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2018년에 그 국방 스타트업에 나온 오한종 중위가 제대를 해갖고 좀 대전에서 그 수인성 이 설사약을 낮추는 어떤 물을 같이 정화하는 시스템이었는데요. 지난주에 그 해외에 있는 교포들이 다 기업인들이 다 왔는 행사 심포지엄이 이제 대전에서 있었어요. 그 친구를 데려다가 발제를 시키고
발표를 시키고 제품을 소개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해외에 있는 아프리카, 인도네시아, 바탐 이런 사람들이 정말 저거 필요하다, 우리가 필요한 거다 하면서 아주 달려들어가서 그 제품에 대한 어떤 관심들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속 가능하다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청년이 창업 취업하는 이 문제하고, 플랫폼은 단순하게 그냥 한두 번의 어떤 행사나 이걸로 그쳐서는 안 되고, 스파크 또 전문적인 어떤 기관에 의한 어떤 그런 백본 프로그램이 이제 있어줘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이 필요성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뭘 원하는가를 요청을 해서 그것이 이제 제도에 반영되는 얘기가 나와야 된답니다. 링티도 특전사에서 쓰러지니까 마시는 링거를 한 거고, 스타스택 제일 잘 나가는 스타스택도 양구에서 양승찬 상병이 눈치 보기 싫어갖고 만드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지금 제가 맡고 있는 팀들도 어느 정도 나오게 되냐면은 이 지속 가능하면서도 군대와 사회와 연결되는 이저 창업에 어떤 연결되고 취업이 연결되는 어떤 플랫폼 속에서 저희가 어떠한 어떤 그런 서비스하고 어떠한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줘야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로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컬렉티브 임팩트, 그 백본 오거나이제이션에 대한 어떤 그런 중요성이 먼저 설립이 되고 거기에 인재풀이 들어와야 되고 멘토들이 이제 전문화돼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어떤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좀 논의가 많이 되고 또 설립이 되고 그러면은 우리 저 민정수 대표님 같은 큰 그 경험이 많은 분들이 이거에 대한 어떤 그런 더 많은 노하우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발전된 정책적인 어떤 제안도 많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마 지속 가능한 그러한 생태계의 창업 구축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무엇보다도 이 군에서만 이게 한정된 게 아니라 사회에 연결될 수 있는 이런 유연한 체제가 아마 앞으로 필요하고 또 민영서 이 대표님께서 얘기했던 그러한 하나의 백본 오가니제이션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더 강조하셨습니다. 자, 5분까지 다 토론을 마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지금 여기에 플로어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군이라든지 또는 학계라든지 또는 지자체라든지 뭐 이런 또 기업에서 오신 분도 있고 그래서 특히 우리 전 참모총장님께서는 아마 육군에서 실제적으로 주도를 하셨고 또 아마 그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셨던 것 같아요. 이 발제에 관련돼서든지 그에 관련돼서도 괜찮습니다. 좀 얘기를 하실 분은 서슴하지 마. 네. 누구 있으세요? 괜찮습니다. 뭐 자유스럽게 해주시면 플로에서 한 분만 뭐 시간에서 뭐 한 분만 이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청장님 오늘 해주시죠. 예, 예. 마이크. 마이크. 청장님 여기서 나오셔서 마이크 좀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또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결론이 이미 다 도출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키워드가 아까 회장님께서도 정리해 주셨는데 이제 컬렉티브 임팩트를 어떻게 그러면 이제 그 형성해 나갈 거냐, 또 백본 오거니제이션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이냐라는 건데 사실은 이제 코로나 상황이 좀 좋아졌다면 이 자리에서 원래 이제 청년 창업 플랫폼 위원회를 지방 우리 자치학회장님과 또 육군 참모총장께서 두 분이 이제 공동 위원장을 하시고 또 많은 그 컬렉티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기관분들이 위원회로 참여하셔서 그런 어떤 협약을 하시기로 했거든요. 그 위원회는 이제 뭐 여기 경기도 지사님을 포함해서 전국에 있는 지자체장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기업의 대표들도 함께하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거를 이제 뒷받침할 수 있는 조직이 사무국으로서 이제 창설이 되고 그 사무직 안에는 학회라든가
또는 육군이라든가 또 기업에 있는 여러 지원 요원들이 함께하는, 그렇게 된다면 이것이 이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이제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됐는데, 아쉽지만 뭐 그게 코로나 때문에 지연이 됐지만 이번 우리 학회를 계기로 해서 좀 더 빠른 기간 내에 오히려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런 공감이 형성되기 때문에 그게 필요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제 발제가 되고 논의가 됐기 때문에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러한 실질적인 플랫폼과 백본 조직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앞으로 계속 해 주십사 하고 저도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학회 또 시간 주셔서 또 참여하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소중한 말씀 감사하고요. 이로써 1세션에 3분의 발제, 그다음에 5분의 토론자께서 아주 벽이 없는 토론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 학회가 이 청년 창업 플랫폼 위원회를 발족시킨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이 군에 계신 분, 또 기업에 계신 분, 또 지자체의 단체장님들께 뵈니까 깜짝 놀랐어요. 특히 실제 잘 아시다시피 저출산 고령화가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이제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 소멸. 오늘 아침 뉴스에 보니까 젊은이들의 설문조사를 했지만은 결혼하지 않는다. 때문에 출산하지 않는다. 이게 급작스레 아주 급격한 상승률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1인 가구가 급증하는 그런 문제로 해서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아침에 제가 접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리 지방자치학회가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많은 역할도 해야 되겠지만은 저는 앞으로 지역에서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런 인구 소멸이라든지 또는 청년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특히 이 디지털 아까 우리 박경영 회장님께서 얘기했다시피 디지털 격차가 더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을 사용자 중심의 공유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의 공공의 이익까지도 창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경제 생태계의 이 조성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학회에서 이 청년 창업 플랫폼의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런 중요한 세션에서 아주 실제적인 청년을 위한 일자리와 청년의 창업을 위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줬다면서 상당한 의의를 갖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소중한 발제해 주신 발제자분들과 또 좋은 토론을 해 주신 우리 토론자분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해 주신 모든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오늘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